안녕하세요. 실전사주풀이 171번째. 오늘은 사람은 좋은데 능력이 떨어지는 남편을 둔 여자분 사주를 가지고 실전사주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고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여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 사주팔자에 남편 덕이 어떤지 알고 싶어 상담을 왔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 사주를 뽑고 집중해 봅니다. 그리고 사주에 나오는 대로 그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 사주에 나타나는 남편은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남편이네요. 뭐라 할까? 사람은 좋은데 사회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남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라고 했더니 그분께서 한숨을 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맞습니다. 제가 좀 일찍 결혼했는데 남편 성격을 보고 결혼했어요. 사람 좋고 저에게 잘하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사회적으로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다니던 회사에서도 밀려나다시피 퇴사를 한 뒤에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들어가지만 이상하게 오래 견디지 못하고 퇴사를 합니다. 그러니 직업 안정도 안 되고 직업이 흔들리니 재물적으로도 힘들어지네요. 그래서 제 팔자가 그런 남편과 인연이 되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왔는데 제 사주 속에 남편이 능력이 없게 나오는군요.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 사주에 나타난 남편복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드린 후 상담을 마친 사이입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가 어떤 사주길래 남편 덕이 떨어지는 사주가 되었는지 사주를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실전 사주풀이 사주가 되겠습니다. 임신년, 임자월, 무인일, 개해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임신년생이시면 1992년생이시죠. 2020년 올해 29이 되시는 여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저한테 상담을 와가지고 남편 덕이 어떠냐고 물어봐서 제가 이 사주를 보고 사주에 남편이 너무 무능하게 보인다. 사람은 좋지만 사회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남편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자, 사주에 어떤 것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내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에 내 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일간이 무토, 큰흙, 광하는 대지로 태어났네요. 흙의 내 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이 내 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것은 전혀 없네요. 지장간에만 들어있습니다. 연지, 신금안의 무토, 일지, 임목안의 무토, 시지, 해수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 역시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것은 전혀 없네요. 지장간에만 있습니다. 일지, 임목안의 배영화, 큰 불이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내 편은 나와 있는 것은 전혀 없고 지장간에만 들어있네요. 그러면 나와 있는 내 편의 세력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사주가 매우 약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내 힘을 빼간 후에 식상, 내가 생하면서 힘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이 되겠죠. 자, 먼저 식상이 뭔가요? 흙이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성은 물, 관성은 나무가 되겠네요. 자, 먼저 식상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지에 신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간의 임수, 월간의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그 다음에 월지의 자수, 작은 물, 그 다음에 시간의 개수, 작은 물, 그 다음에 시지의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신금안의 임수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일지에 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시지 해수안의 간목이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네 편은 전혀 없지만은 상대편은 대단하죠. 신금, 큰새, 임수, 해수, 큰물, 자수, 개수, 작은물, 임목, 큰 나무까지. 자, 이러면은 네 편의 세력이 지장간에만 있어서 내가 기댈 곳이 없는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자, 무토가 기댈 곳이라고는 지장간밖에 없죠. 신금안의 무토, 임목안의 무토, 병화, 그죠? 그 다음에 해수안의 무토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운이 뭔가요? 자, 물기운이 임수, 해수, 큰물, 호수같이 큰 물이 이렇게 범람하고 있고, 자수, 개수, 작은 물까지 합세하고 금생수까지 받고 있다는 얘기죠. 물기운이 대단하죠. 그래서 수생목을 받은 나무 기운이 가장 강할까요? 아니죠. 이 물 정도면은 이 나무를 거의 썩게 만드네요. 그죠? 햇볕은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들이 이 해수와 임목과 간목이 거의 썩어가고 있네요. 이 물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강한 고인은 나무가 아니죠. 적당히 물을 받으면 그 다음에 햇빛까지 받아야 건강한 나무가 돼서 힘이 좋을 텐데, 이 많은 쓰나미 같은 물을 다 받아내느라고 이 임목, 간목은 다 썩어버리네요. 그래서 가장 강한 호인은 사주에 금생수를 받은 물기운이 되겠습니다. 자, 물기운이 되다 보니까 이 물이 이렇게 쓰나미같이 오다 보니까 이 지장간에 있는 흙들은 다 흙탕물이 돼버리고, 임목 안에 있는 병화도 꺼져버리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무토의 뿌리가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사주팔자가 돼서 종세격이 됐네요. 세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원인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나무는 썩어버리기 때문에 나무까지는 가지 못하는 이 물기운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물기운을 따라가는 종제격 사주가 되겠습니다. 종세격 중에서도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나무가 좀 건져 있으면 종살격이 됐을 텐데 나무가 썩어버려서 이 한식이나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제격, 물을 따라가는 종제격 사주가 됐습니다. 자,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자, 희신은 뭔가요? 그러면 희신은 세력을 따라가기 때문에 쇠기운이 좋고, 쇠기운도 좋고 물기운도 좋다는 얘기죠. 따라가야 되니까. 자, 흙이 오면 어떨까요? 흙이 오면 물하고 싸우니까 안 좋다? 아니죠. 사주 내에 쇠가 있기 때문에, 식상인 쇠가 있기 때문에 흙이 운에서 들어오면 토생금을 해가지고 금생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물하고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흙기운도, 비겁인 흙기운도 좋은 운기입니다. 만약에 사주팔자에 이 쇠가 없었다면 흙이 들어오면, 비겁이 들어오는 비겁인 흙이 들어오게 되면 물과 전쟁을 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운기지만, 사주에 식상이 있기 때문에 비겁이 들어오더라도 이 식상을 생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운기가 됩니다. 그래서 흙, 쇠, 물이 좋은 그런 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이분 배우자 운을 물어봤죠. 배우자 복이 어떠냐. 자, 배우자를 보려면 뭐를 봐야 되나요? 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흙을 극한 오행, 나무를 봐야 되겠죠. 자, 나무가 어떻다고 그랬죠? 임목이 있고 해수 안에 간목이 있지만 이 나무가 이 많은 물기운을 너무 먹다 보니까 썩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햇볕 한 점도 받을 수 없고 뿌리 내릴 흙들도 거의 흙탕물이 되다 보니까 나무의 질이 너무 안 좋네요. 썩어서 떠내려가고 거의 힘을 잃은 그런 형국이네요. 그러니 이 사주에서는 이 물을 먹으느라고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만은 이 물을 너무 먹어서 썩어버리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나무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나무를 보고 힘이 하나도 없고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목국토도 안 되죠. 힘이 없으니까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능한 남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무가 건강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적당한 물과 적당한 햇빛, 그리고 뿌리 내릴 흙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조건이 맞는 게 없죠. 물은 너무 공급되고 뿌리 내릴 흙은 쓸려 내려가 버리고 햇빛은 없고, 그죠? 그래서 나무의 질이 너무 안 좋고 썩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편이 무능하다. 이럴 경우는 표현이 사람은 좋지만 능력이 떨어지는 남편입니다라는 그런
통병이 되겠다는 얘기죠. 항상 제가 강의에서 얘기하지만 오행의 질을 잘 보십시오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자칫 이 사주를 수생목을 많이 잘 받은 나무가 튼튼합니다라고 통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너무 많은 물을 먹기 때문에 이 나무가 썩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행의 질을 잘 알아야 통변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